네, 22번부터 27번까지 문학작품 들어가 볼 건데 일단 가의 시를 보시면요. 김종길이 있어요. 김종길의 뭐 가장 유명한 건 뭐 성탄제라든지 뭐 그 전에도 그 모의고사나 이런 데에서 언급이 많이 되는 시인이기는 한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내용 자체가 막 너무 똑같고 뭐 이런 건 없으니까 김종길은 일제 강점기 바로 끝나고부터 작품을 남겼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의 얘기라든가 전쟁의 얘기라든가 이러한 내용이 이 작품의 저변에, 그러니까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 정도를 아시면 이 문을 읽는 데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사실 근데 여기서의 문제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어떤 시대적 맥락과 연결시켜서 문제를 내지는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냥 이 시 자체만 너희들이 느끼셔야 하는 건데요. 되게 어려우니까 23번 문제 보기부터 먼저 읽으시면 다 풀려요. 사실 다 해결이 돼요. 23번 보기 보세요.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이것만 읽어도요, 얘는 다 해결돼요, 사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연은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한다는 게 뭐니? 꽃이 피어서 뭔가 새롭게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기도 하고, 하지만 봄이 되면 다시 또 피어나고, 그런 어떤 순환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지금 1000년 동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1000년은 그냥 1000년이에요. 이거를 우리 역사는 4000년인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00만 100 이 느낌이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 순환하는 자연은 변화의 힘이 있어요. 변화를 시켜요. 자기 자신들도 변화가 되지만 인간도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도.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인간 역사의 그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라고 돼 있잖아. 그치? 자연의 변화가, 자연의 순환하는 자연이.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그치 주은아?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이를 통해 문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뭐니? 문은 단절시킬 수도 있고요. 오픈시킬 수도 있는 게 문이에요. 문이 상징하는 건 딱 막혀져 있다가 그것이 열리는 걸. 근데 여기에서 앞부분에서 앞부분보다 조금 아래 와야 되나? 기역의 문이 있죠. 문에서는 상기 닫혀진 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에 바로 위를 보면 열렸다라고 되죠. 그죠? 닫혀진 문이 열렸다. 그죠? 그럼 여기서 너희는 느끼셔야 돼요. 뭔가가 지금 막혀 있었었는데 풀렸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종길이 오빠랑 연결시키면 일제강점기였는데 해방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 작품이 1947년도에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사실 내가 수능 보고 있는데 그 김종길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 아는 거지만 거기에서 이게 몇 년도에 발표가,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있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수능에 나오는 이러한 작품들을 막 다 해석하고 다 막 분석하실 필요 없어요. 문제에만 해당이 되면 돼요. 그쵸? 그랬을 때 여튼 이 문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하고, 왜? 열렸잖아. 그치?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이 된대. 깃발의 느낌은 뭐니, 우리 이렇게 막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막 시리즈 같은 거 볼 때 막 힘 좋은 사람들이 막 싸우고 이러면 결국 왜 있잖아. 강철부대나 막 이런 거 보면 마지막으로 꼭 자기네가 이겼음을 보여주는 게 뭔 줄 아냐? 자기네 깃발 딱 이렇게 한 번도 못 봤구나, 공부하느라고. 이해하세요. 그 느낌이야. 그 깃발이라는 느낌은
그 느낌이야. 어떤 위너. 내가 뭔가를 계속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 이런 느낌을 얘기할 때 깃발을 얘기해요. 걔가 꺾여졌다고 하면 꺾인 거고요. 그것을 막 휘날리면서 더 나아간다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사실 이 보기만 보고 문제를 풀어도 거의 해결이 될 정도로 되게 많이 줬어요. 그러면 이제 가를 볼게요. 흰 벽에는 내가 막혔던 건 흰 벽이야, 사실. 다른 건 다 거기서 거긴데 도대체 이 흰 벽이 뭘까? 너희들도 한번 그 생각을 해봐. 흰 벽이 뭘까? 이 흰 벽에는 어련히 해 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한 정밀이 1000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뭐가 느껴지세요? 이 흰 벽이라는 게 여기서의 역할이 뭔 것 같아? 그죠? 흰 벽이 제일 애매하죠? 하필이면 또 왜 흰색이라고 시각적인 심상은 왜 넣었을까? 이런 거를 했을 때 봐봐. 지금 흰 벽이요. 이렇게 배경으로 있는 거예요. 흰 벽이. 얘 흰 거 아니지만 투명한 거지만 흰 벽이 있는데 어련히가 무슨 뜻이에요?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그 어련히야. 당연히. 당연하게 해가 들 때마다 해질 적마다는 해가 들 때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가 되어서 떠오르게 되는 그림자를 어디다 만드는 거니? 흰벽에 만드는 거야. 흰벽에. 흰벽은 일종의 도화지 같은 거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기 위한 흰 벽이기 때문에 흰 벽에 해가 뜨고 해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기고 하는 것들이 더 확연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흰색을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우리 백이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림자가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건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음지가 될 때도 있고 양지가 될 때도 있고 그죠? 그런 거야. 그래서 떠오를 뿐이었다. 굉장히 담담한 어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흥분하지도 않고요. 뭐 엄청난 걸 발견한 것처럼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일상이 그럴 뿐이야. 그러면서 그러한 정밀은 나와 있죠? 고요하고 편안함이. 고요한 것보다 너희들이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편안함인 것 같아. 그런 편안함이 1000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자연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은 어떤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자연의 순환,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자연은 뭐해요? 순환해요? 혹은 변해요. 그쵸? 단청은 이제부터 인위적인 게 나와요. 단청은 뭐예요? 단청은 뭐야 얘들아? 단청은 옛날 이게 절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기둥 있고 이러면 왜 거기에 막 옷 색깔로 막 이렇게 색칠하는 거 아세요? 그게 단청이에요. 뭐 이렇게 지붕 같은 데에도 막 색칠하고, 그치? 기둥에도 색칠하고, 뭐 얘기하는지 알지? 그림 내가 되게 잘 그려서. 그러니까 그 단청이야. 그러니까 결국 단청은 뭐야? 사람이 만든 거야. 그치? 사람이 만든 거야. 단청, 두리기둥, 이러한 것들은 지금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청은 연년이는 뭐야? 우리가 쓰는 말로는 그냥 날마다, 날마다 해마다 뭐 이거니까 빛을 잃어. 왜 빛을 잃어? 쇠락하니까. 여기서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쇠락하니까 빛을 잃는 거야. 그치? 빛을 잃어 두리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단청은 빛을 잃고요. 두리기둥은 그냥 둥근 기둥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둥근 기둥. 이런 둥근 기둥은 뭐가 생겨? 틈이 생겨. 틈이 생긴다는 게 뭐예요?
나무 그 사이에 이렇게 쩍쩍 갈라진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쇠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이 생기고 볕과 바람은 뭐게요? 둘이 사귀지. 니들 다 여친 있어. 알지? 서로 너무 행복하게 웃지 마. 질투나니까. 그래서 볕과 바람이 의미하는 건 뭐야? 자연인데 자연에서도 뭘까? 쓰라리게 스며들었대. 볕과 바람은 꼭 있어야 할 것이면서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엊그저께 1월 1일 날 그 날씨가 되게 맑을 거라고 몇십 년 만에 보는 일출을, 그러니까 태양이 진짜 완벽하게 다 보이게끔 일출이 뜨는 게 진짜 몇 년 만이래요. 그래서 막 정동진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나는 거기를 갔지. 엑스포 다리를 갔지. 엑스포 다리 가면 일출이 완벽하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7시 44분에 뜬다고 했는데 8시쯤 떴거든요. 8시쯤 떴는데 얘가 뜨기 시작하면서 눈이요 너무 부셔요. 눈이 너무 부셔갖고 이러다가만 왔어요. 사진으로 오히려 그걸 받고 진짜로 볼 때에는 막 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무슨 현상이래 과학적으로 이게 그 잔영이 남아있는 거. 잔영이 남아있어서 차를 운전하는데 앞이 안 보여. 내가 지금 뭐 얘기하려는 거야? 장단점을 얘기하는 거야. 해가 떠올라야지. 우린 해가 없으면 우리 지구는 멸망해. 그치? 근데 막상 보려고 하면 내 몸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그치? 볕과 바람이 딱 그거예요. 너무너무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하지만 우리한테 고통도 분명히 줘요. 특히 바람 같은 거. 그지 맞지? 바람이 되게 세게 분다고 생각해봐. 싹 다 날아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한 볕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대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단청이나 두리기둥은 자라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인간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볕과 바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틈이 생기고 쇠락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그 현상으로 인해서 인간의 역사는요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시상 전환. 그러나는 역접이잖아. 위에서 나왔던 말들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그러나가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이게 어찌 보면 역설적이고요. 그죠? 전환이 되는 거야. 지금 여태까지 그 자연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만든 것들이 험상궂어 간다는 게 뭐요? 낡아간다는 거죠. 그죠? 낡아간다는 걸 약간 의인화시켜서 형상화시키고 있는 거지. 그래서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만은 않은 거야. 왜 서럽지만은 않니? 왜 서럽지만은 않을까?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요.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쇠락해 가는 것이 있으면 쇠락해 가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고요. 또 쇠락해지는 게 있으면 다시 생성되는 것도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붙잡고서 막 서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나라를 생각해 볼게요. 이 나라가 지금 일제강점기에 있어서 지금 뭐 모든 것이 다 막혀 있고 이 나라가 멸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이 단청이나 두리기둥처럼 막 빛을 잃고 틈이 생기고 이렇지만 서럽지만은 않아. 왜? 우리에겐 김구가 있잖아요. 독립투사가 있잖아요. 이 나라를 다시 찾으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안고 세월은 소리 없이 쌓였으나 무는 드디어 문이 등장하네요. 얘가 사실은 중심 소재죠. 그죠? 무는 상기가 무슨 뜻이냐 얘들아? 이런 거 나왔을 때 되게 안 읽혀지지. 상기 씨 이렇게 되지. 상기 혹시 옛날 시조에 소치는 아이는 상기하니 일었느냐 이런 말도 모르죠. 상기는 아직. 무는 아직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밤
밤은 늘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뭘 상징하죠? 고통의 시간, 시련의 시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시대적 맥락과 연결을 시킨다면 일제강점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문은 아직 닫혀져 있어요. 아직 뭔가 우리에게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완전히 닫혀진 채 그곳 안에서 우리는 얽매여져 가고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봐봐, 멀리 지나가는 바람소리는 뭐게요? 멀리 지나가는 바람소리. 멀리 지나가는은 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나는 문 안에 갇혀 있는 거고요. 바람은요, 어떤 자유로움, 어떤 희망, 이런 거예요. 그게 문 밖에서 막 지나가는데 나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야. 왜 귀를 기울여? 원하니까. 그지? 그 자유를, 그 희망을 원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견뎌내는 밤이 있었다. 이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이 시는요, 약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약간 상승하는 이미지예요. 시상 전개가. 그래서 보시면 주춧돌 놓인 자리에, 주춧돌이 뭐야? 집을 지을 때 가장 터전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주춧돌인데, 우리 터전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 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돋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여기 뭐야? 가을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돋아나는 푸른 싹. 여기서 생각할 건 가을과 봄의 이미지. 가을은 뭐예요? 하강의 이미지죠? 죽음의 이미지죠? 우거졌다는 말에 이게 막 살아 숨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가을풀이라는 건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거져서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다시 우리에게는 뭐가 와요? 봄이 와요. 그죠? 그래서 봄이면 돋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상승이죠. 살고잖아. 그지?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여기에서는 지금 푸른색도 나오고 진분홍색도 나오고 색채의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죠. 시각적 심상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어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유달리도 푸른 높은, 푸르고 높은이 아니라 푸른 높은, 푸른 하늘, 높은 하늘,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는 거겠죠. 푸르고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드디어 뭐래요? 총총히 돌아오고예요. 돌아오고. 그지? 그러니까 이 돌아온다는 건 뭐야? 별이 돌아온대잖아? 별은 희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눈물과 함께 안녕 하면서 멀어졌던 그 희망이 나에게 돌아오고 있대요. 그것도 총총히. 그지? 사납던 비바람이 거쳤대요. 이제는 좋은 일밖에 없네요. 그죠?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처마는 낡았지만 찬란하게 빛이 쏟아지고 있고요. 새벽이에요. 빛과 새벽 전부 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오래 닫혀진 문은, 오래 닫혀져 있었던 그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리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막 깨우면서 울리면서 드디어 열었다가 아니라 열리었대요. 우리에 의해서 열리게 된 거겠죠. 그러면서 그립던 흰 벽에는 옆에 줄이 있죠. 또 그리고 그립던 앞에도 줄이 있죠. 우리가 흰 벽에는 하면서 생각을 같이 해보자 인 거고, 그래 이렇게 보니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느냐 하면서 그립던 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이 눈뿌리는 이 눈뿌리인 것 같아요. 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하면서 파란색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희망으로 끝내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김종길의 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어느 정도 와 닿았다고 느껴지고 23번 바로 가죠. 23번은 가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거의 50%가 문제를 틀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23번 풀어 보십시오. 답이 몇 번 나오는지 나오는 대로 몇 번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맞으신 분들은 그냥 조용히 하시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야, 얘들아. 몇 번 나왔어요? 한 명만 얘기해 주는데. 1번, 1번? 5번. 5번? 야, 답이 두 개라고? 1번? 5번? 둘 중에 하나? 응. 1번으로 더 기울어졌대, 주은이는. 다른 분들은요? 느낌 안 오세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인정. 인정. 1번 볼게요. 1번 봅시다.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쇠락해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주는군. 이게 왜 틀렸어, 보영아? 인간의 역사가 자연 소식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주는 아니라고? 맞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게 고친다면 천년을 쇠락해온 게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얘들아? 자연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천년을 쇠락해온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요. 천년을 쇠락해온 자연이라고 해야 돼요. 자연이 인간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완전히 반대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맞고요. 5번이 헷갈린다고 하셨으니 5번을 한번 볼게요. 닫혀졌던 그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낡은 처마 끝에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열리는 것은 그런 희망이 있는 그 시간에 닫혀진 문이 열리는 것은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이 나타남을 너무 보여주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5번은 맞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갈 건데 잠깐 쉽시다. 잠깐. 졸렸었나 봐요. 잠깐만 쉽시다.